안녕하세요. 도뎁TV의 도뎁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증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 취득해야 하는 운전적성 정밀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일종 대형 면허를 획득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이제 버스나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일자리를 알아보실 겁니다. 만약 경제활동이 목적이 아니라 버스 캠핑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일종 대형 면허만 소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버스 운전 자격증이나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격증 취득 방법은 사지선다형 문제, 총 80문항을 풀어서 60% 이상, 즉 48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서 합격해야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운전적성 정밀 검사란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 특징을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 검사입니다. 즉, 운전을 직업으로 할 최소한의 능력과 심리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검사 종류는 속도 예측, 정지거리 예측, 주의 전환, 반응 조절, 변화 탐지, 인지 능력, 지각 성향, 인성 검사입니다. 이제부터 인터넷 접수부터 검사 항목과 검사 내용, 검사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TS한국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앙에 있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항목을 클릭, 그럼 예약으로 넘어갑니다. 검사 종류는 신규 검사를 선택하고 업종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업종은 그냥 통계자료로 쓰이니까 신청자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안내사항 확인 클릭 후 다음으로 넘기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받으세요. 다음은 검사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거주 지역에 가까운 곳을 검색하시고 예약자가 많아서 검사 일자가 늦어지면 다른 곳도 확인해 보십시오. 더 빠른 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거주 지역,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수수료 25,0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현장에서도 카드 결제 가능하니 당일 현장 결제로 체크하고 등록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약 완료입니다. 예약하기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고 변경된 화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항목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 확인을 클릭, 화면과 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결제 내역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검사 당일에 신분증 꼭 지참하고 결제할 카드나 현금을 준비하시고 검사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기기 구성은 간단하게 이전, 다음, 숫자 1부터 5까지, 볼륨 조절기, 조이스틱, 예, 아니요, 적색, 녹색 버튼과 발판에 브레이크, 엑셀 페달이 있습니다. 검사 전 현장에서 설명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로 속도 예측 검사입니다. 운전 중 나타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속도 예측 능력 평가이며 총 18항목이 나옵니다. 화면과 같이 트럭이 터널로 들어가면 트럭의 속도를 예측하여 터널 끝에 도착했다고 판단될 때 정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터널 끝에 도달하기 전이든 지나서든 트럭 앞부분이 터널 끝에 가깝다고 판단될 때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트럭이 터널을 지났더라도 화면에는 트럭이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럭을 보고 누를 수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트럭이 터널을 들어가기 전이나 화면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버튼을 누르면 오반응 처리됩니다. 당연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오반응 처리됩니다. 3회 이상 오반응 처리되면 0점 처리됩니다. 트럭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느림, 빠름, 매우 빠름으로 3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정지 버튼에 왼손은 화면 속 트럭의 움직에 따라 움직이면서 터널 안에서도 속도를 손으로 예측하여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니 1등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지거리 예측 검사입니다. 자신이 차량에 대한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차량 통제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노란 선이 아래로 움직이면서 내려옵니다. 그럼 빨간 선에 가까워지면 버튼이 아니라 아래쪽에 실제 차량의 브레이크처럼 생긴 제동장치를 밟아서 세우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운전처럼 제동거리가 발생하여 조금씩 밀립니다. 속도는 역시 3단계가 있으며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많이 밀립니다. 이 검사도 역시 3번 이상 안 멈추거나 너무 앞쪽 혹은 너무 뒤쪽에서 멈추면 오반응으로 처리되고 3회 이상 오반응 시 0점 처리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빨간 선을 지나서 멈추면 점수가 더 낮게 처리되니 반드시 빨간 선 도달 전에 멈추는 게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요령은 연습 화면에서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려서 정확하게 서는지 왼손으로 미리 체크해두고 거기에 노란 선이 도착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물론 속도가 다른 세 곳도 다 미리 표시했더니 역시 1등급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의 전환 검사입니다. 시각적 정보에 대한 반응 능력과 예기치 않은 대상의 출현에 대한 반응 능력을 보는 겁니다. 화면 중앙에 십자가 모양이 나오고 이어서 랜덤한 위치에 우물정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우물정자 위치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방향이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 좌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에는 원형으로 화살표가 총 8개가 나오는데 단 하나만 좌우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양방향을 가리킵니다. 주의사항은 방향을 정확하게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속도도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빠르게 버튼을 누르려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 32문항 중 많게는 10문항, 적게는 6문항은 우물정자의 화살표가 나오지 않고 다른 위치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실수를 하게 되니 이때는 여유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세요. 순발력을 검사한다고 버튼을 빨리 눌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말을 많이 할 건데 그 말에 긴장해서 너무 서두르면 실수가 많이 나오니 자기 능력에 맞을 만큼만 서두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응 조절 검사입니다. 운전에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화면에 적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적색 버튼, 녹색 동그라미가 나오면 녹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는 속도를 1000분의 1초까지 나눠서 체크함으로 마음이 급해지는 검사입니다. 거기에다 총 80문항 중 11번을 틀리거나 버튼을 못 누르면 오반응으로 0점 처리됩니다. 주의사항은 왼쪽에 적색 버튼, 오른쪽에 녹색 버튼이 있고 빨리 누르기 위해 손을 미리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에 따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위치에 따라 버튼을 눌러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녹색이 2번 나오고 오른쪽에 적색이 나오면 오른손이 반응해서 녹색 버튼을 또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총 80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60번 정도 지나면 멍하게 생각이 없어져서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령은 저는 위치에 따라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줄이려고 녹색은 녹, 적색은 빨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속도만을 생각하다 보니 많이 틀려서 2등급을 받았는데 틀리지 않는 것도 속도만큼 중요하니 반드시 약간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은 변화 탐지 검사입니다. 복잡한 운전 장면에 대한 변화 탐지 능력을 보는 겁니다. 화면에 5가지 모양과 4가지 색깔이 섞인 도형이 랜덤한 위치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똑같은 화면이 나오거나 위치, 색깔, 도형의 모양 중 하나가 바뀌어서 다음 화면에서 나옵니다. 같은 화면이 나오면 예 버튼을, 하나라도 바뀐 화면이 나오면 아니요 버튼을 2.5초 이내에 누르면 됩니다. 당연히 틀리거나 못 누르면 오반응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은 총 36문항이 나오는데 화면은 한 문제당 2화면씩 총 72번의 화면이 바뀌니까 중간쯤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런 증상이 나오면 다음 문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검사가 힘들어집니다. 요령은 처음부터 너무 집중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빨리 지쳐서 힘들어집니다. 한두 도형 정도는 잠시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본인 감각대로 고민 없이 눌러야 합니다. 한 문제에 너무 고민하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 문제에 미련이 남아서 다음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니 반드시 정답 버튼은 빨리 누르고 다음 문제에 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상황 유동성 등 복잡한 상황에서의 상황인식 및 판단 능력을 보는 검사입니다. 총 14문항을 사지선다형으로 맞추는 문제이며 제한 시간은 7분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끝까지 다 풀면 다시 돌아와서 넘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문제 유형은 왼쪽의 두 도형의 관계를 보고 오른쪽의 두 도형의 관계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예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실제 문제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왼쪽 두 개의 도형의 관계는 색깔 변화, 좌우회전, 상하좌우 대칭 중 하나이거나 2개 이상 섞여있는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건 좌우회전으로 판단하고 답을 골랐는데 정답은 상하좌우 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령은 일단 헷갈리면 빨리 다음 버튼을 눌러 쉬운 문제부터 다 풀고 다시 돌아와 하나씩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칭이나 회전의 문제는 손을 화면에 대고 어느 방향으로 도형이 돌았는지
대칭이 되었는지 손을 직접 돌려보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정답을 찾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위쪽에 나온 시험 시간도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지각성향 검사입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10분에 18문항인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검사는 문제에 나온 도형이 포함된 복잡한 도형을 보기에서 찾거나 문제에 나온 복잡한 도형의 일부를 표시한 도형을 보기에서 찾는 검사입니다. 즉,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숨은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 각도가 복잡한 도형 안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축소시키거나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므로 똑같은 모양과 크기를 참고하고 찾으면 됩니다. 단, 위치는 바뀌어서 나옵니다. 요령은 모르는 문제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빨리 다음으로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는 정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닌 도형을 먼저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답이 나오거나 2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틀린 도형만 제외시키고 남은 보기에서 그냥 찍은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자체를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으니 시험 시간 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머리 쓰는 검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 인성검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항목은 정서안정, 행동안정, 현실판단, 정신민첩, 생활안정을 판단합니다. 총 141문항을 풀게 됩니다. 여기서 반사회적인 답변만 아니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절대 약간 그렇다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약간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왜 사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다를 선택하면 매우 그렇다와 같이 채점되어 정신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나는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문제가 나오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택해야 합니다. 더 헷갈리는 건 이렇게 본인과 맞지 않음에도 도덕책에서 나오는 대답만 하는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문제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꼬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대답을 하면 거짓 대답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는데 한참 뒤 질문에 나는 사과를 먹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식으로 약간 꼬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아니다라고 하면 모든 대답을 거짓으로 판단하여 불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20보다 더 어렵게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는 집중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음주 관련, 약물 관련, 정신적인 문제 관련은 1%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명심하시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적 성적률 검사의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불합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 성의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불합격은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같은 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이면 적합이고 지각운동 요인 5등급은 반응치와 5반응으로 구분하여 배점, 판정 등급이 3에서 5등급인 경우 교통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소견이 판정표에 나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버스운전 자격증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올라오면 알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돈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